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듣는 푸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를 대신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약선 요리 전문가이자 요리 연구가이신 양향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에 네.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이른바 네. 푸드 테라피가 관심이 많은데요.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역시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저절로 힘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는 건지 약선 요리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약선 요리는 약과 음식을 결합한 말입니다. 음식으로 약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 한방은 전통적으로 약과 음식의 근본이 같다. 그것 때문에 음식을 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음식이 몸에 좋거나 도움이 된다면은 한약재가 들어가지 않아도 약선 요리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약선 요리는 한약보다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섭취하게 되면은 더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되는 모든 음식을 약선요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쉽게 말하면 복날에 먹는 보양식 이런 네. 것이 대표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보양식 하면은요, 이 삼계탕 같은 네. 약선 요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요리는 한 번만 먹어도 기운이 회복되는 그런 한약을 한 번 먹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약선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감기에 걸리면은 꿀단지 또 만들어 주시고요. 예. 또 자주 반찬으로는 도라지 생채를 이렇게 만들어 어. 주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제가 환절기에 감기 예방은 물론이고 또 이런 음식을 먹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감기가 걸리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때 먹는 음식은 정말 약과 같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고요, 또 음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컸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동치미 국물을 먹거나 네. 매실청을 희석해서 마시면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이 갖는 그런 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음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몸에 좋은 음식을 연구하고 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요리를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래됐군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네. 정말 그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는 거는 이 약선 요리를 가르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네.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또 환절기잖아요. 네. 또 감기를 위해서 추천할 만한 약선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요즘 같은 경우는 참 기관지가 굉장히 그 네. 환절기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대추라든지 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끓여서 차려 마시면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아이들은 생강과 같은 향이 강한 재료들을 싫어할 수가 네,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어려서 즐겨 먹었던 배 꿀단지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죠? 네, 이 배 꿀단지는 굉장히 만들기도 쉽고요. 또 아이들이 즐겨 먹을 수가 있는데요. 네, 배를 이제 속을 파서 보자기에다 물기를 짭니다. 즙을. 그래서 인삼과 대추는 송송송 썰어서 배꿀단지 안에 꿀과 함께 넣어서 한 20분 정도 띄워주면은 굉장히 맛있는 꿀단지가 되는 거죠. 네, 배가 좋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요. 네. 배에 어떤 성분이 있길래 이런 효과가 나는 건가요? 네, 이 배에는요, 폐열을 내려줘요. 그리고 수분이 많아서 기관지를 마르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배는 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요즘 배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제철이잖아요. 예. 그래서 배를 주재로 해서 기관지에 좋은 배 꿀단지를 만들어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가 또 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인데 네.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가족이 모인 날 기운을 보충해주는 제가 네. 그 용안육 갈비찜 한 접시 어, 이런 거는 갈비찜이요? 네, 이건 네. 보약이 어떤 값진 것보다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 용안육이면 네.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죠? 네, 용화는요 열대 과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아, 이 열대 과일의 씨를 제거하고 말린 것을 용환육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생소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아마 뷔페에서 한 번쯤 냉동했다가 해동된 상태의 용환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동남아 여행 가서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먹어본 네. 적도 있고요. 이게 이제 리치라고 하는데요. 예. 이 리치라고 부르는 과일과 비슷하게 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 3개 껍질을 까고 나면 안에 반투명한 과육이 커다란 씨가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제 동남아 지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길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보셨을 네, 맞아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용안의 씨를 제거하고 말리게 되면 요리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용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네. 네, 이 용화는요 원래 연한 갈색을 띠지만 말리게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게 돼서 포도당이 아주 많이 들어 있어서 단맛이 강하죠. 그래서 한약에서 이 용안육은 다른 어떤 한약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 보강으로 안성맞춤인데요. 게다가 맛까지 달콤하기 때문에 어른들, 아이들 모두 좋아하는 단맛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용안 자체를 그냥 먹어도 달달하고 맛있지만 당도가 높기 때문에 요리에도 많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용안을 갖다가 갈비찜에 넣게 되면 설탕 대신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먹어보니까 정말 달기도 네네. 하더라고요. 네네. 자, 그럼 용안육 갈비찜 어떻게 만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 갈비찜 레시피를 잠깐 보면은요, 이 먼저 황기와 구기자를 팔팔 끓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함께 넣게 되면 이제 황제 밥상을 부럽지 않을 정도로 좋은 그런 용왕육 간장, 즉 갈비찜이 될 수가 있죠. 굉장히 달콤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맛있는 갈비찜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기에는 약간 네. 선뜻 어려울 네,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약선 요리 전문가가 아니라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네. 쉽게 접근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약선 요리를 하면은 이제 식재료의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 등 이제 음식에 섭취하는 대상의 체질 그리고 몸의 상태 이런 음식에 따라서 맞게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몸이 차가운 사람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재료를 또 반대로 따뜻한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그런 재료들을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식재료가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섭취하는 대상의 체질 확인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그 동서양의 식재료를 함께 이용한 그런 다양한 조리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꼭 한식의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케이크에 당근과 계피를 넣어서 만든다든지 또 밀가루 대신에 쌀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머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서양식 토마토나 스프 같은 그런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을 다가간다면은 굉장히 쉽게 요리를 약선 네. 요리를 다가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먹는 사람의 체질을 고려해서 좀 네.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죠. 말씀이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약선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네. 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약선 요리 하면은 우리 한국 음식 약식 동원이죠. 네. 만드는 사람의 정말 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상대의 체질이나 또 건강 상태를 살펴서 요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좋습니다. 네. 네, 몸에 좋은 음식 만들려면 평소 내 몸이 어떤 상태냐 이게 좀 중요하다. 뭐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말씀해 주신 갈비찜도 생각이 나고요. 다음 네. 주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선 요리 전문가 양양자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